2018년도인가 그때 공동체 텃밭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공동체 텃밭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텃밭을 위한 뭐 안내서 이렇게 해갖고 공동체 텃밭을 만들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텃밭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때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그 밴쿠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갖고 우리화 시키는 작업들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도시농업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매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찍은 게 거의 다 성모가 돼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례는 뭐냐면 주로 외국의 사례인데요. 요 시애틀의 사례예요. 여기 있는 게 쉼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텃밭의 시설 중에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회원들이 왔다가 쉬어서 같이 상상호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한 공간, 이게 있어야지 텃밭에 이렇게 가고 싶어지겠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텃밭에 가는 김에 가서 뭔가 피크닉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죠? 좀 여유롭게 있다가 오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늘 겸 앉을 수 있는, 삼삼오오 앉을 수 있는 비가림 겸 이렇게 해가림 시설 정도의 작은 야외 테이블 정도만 있어도 훌륭한 쉼터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것 같아요. 공동체 텃밭을 위해서 가장 필수의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시애틀에 있는 텃밭이고, 여기도 이제 시애틀에 있는 텃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쉼터가 뭐랑 같이 있냐면 농기구 창고랑 같이 있죠. 여기 농기구 창고도 있는 거고, 여기는 이 텃밭은 한 74년도에 만들어진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키오스크가 있어요. 이 텃밭의 역사와 안내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갖고 만든 농기구 창고 겸 부엌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인데, 이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디자인하는 거는 회원들 중에 건축사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재능 기부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한 건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네, 빗물을 다 모으는 거예요. 빗물을 모아갖고, 근데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빗물을 모아갖고, 빗물통이 안 보이잖아요. 지하에 있어요. 원래 빗물을 잘 보관하는 게 지하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에 엄청나게 큰 탱크가 있어서 그러니까 PPH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수도를 다 연결해 주거든요. 수도 시설을 잘 해줘요. 그런데도 그 수도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빗물을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야외 테이블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하나씩 재활용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회원들이 고치고 수선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아까 그림에 보셨던 도림텃밭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쉼터를, 요 정도의 쉼터만 있어도 사실 되게 아늑하게 쉬었다 가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수동에 있는 텃밭인데, 여기서 이제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이 쉼터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렇게 요거 데크까지 깔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편하게 와갖고 언제든지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수도 시설인데, 이것도 시애틀의 수도 시설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뭐냐, 호수 거리잖아요. 거리가 없으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쓰고 나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약간 가끔 가다가 이런 대회 같은 것들도 하나 봐요. 예술 그 작품을 수도마다 만드는 것들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 수도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수도꼭지가 없어요. 수도꼭지는 어디 있냐면 농기구 창고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쓸 사람은 창고에 가서 가져다가 필요한 만큼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공동시 텃밭의 농기구 창고예요. 다른 창고인데 되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농기구 창고도 우리는 그냥 막 뚝딱뚝딱 그냥 만들었다가
되게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텃밭은 언제든지 쉽게 만들었다가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텃밭도 대부분 사유지를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내년에 땅지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기가 애매하기도 한 거죠.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는 회원들이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는 지속성이 있으니까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고민해서 오랫동안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게 되는 거죠. 뭐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태빗관도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어요. 작은 태빗관 한 69획 정도 되는 여기 텃밭에도 이런 태빗관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3군데 정도가 있고 수시로 거기서 계속 태비를 만들고 있었던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이런 태빗관도 있고 태빗통도 있고 어디는 엄청나게 큰 태빗관이 또 별도로 있어갖고 거기서 또 되게 많은 태비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양봉장도 거의 대부분의 텃밭이 양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양봉을 하게 되면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회원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벌 키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텃밭도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텃밭 중에 일부거든요. 출입구라든가 여기도 이제 주출입구 주차장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런 데는 이제 정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면 이것도 돌도 옹벽으로 이렇게 유선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벽돌도 재활용한 거를 가지고 와갖고 회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약간 그 공중전화 박스를 재활용해갖고 이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텃밭에는 뭐도 있냐면 텃밭마다 길이 있잖아요. 길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장미길 무슨 길 하고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 것까지 되게 신기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누구나 앉아갖고 쉴 수 있는 비어있는 의자가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되게 개방해 놓고 누구나 다 앉았다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갔을 때도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사진 찍고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관심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텃밭은 어떻고 이건 어떻게 만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푸드뱅크 팀. 여기는 푸드뱅크 팀에서 운영하는 텃밭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이 푸드뱅크 팀에서 계속 기부할 수 있는 텃밭을 그 팀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텃밭 중에 일부인데 아까 빗물 받아갖고 지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떤 동력으로 끌어올리냐 하면 풍차로 끌어올립니다. 물을 끌어올리게. 그 풍차도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그 농촌에서 썼었던 물을 끓일 때 쓰는 건데 여기 도시 안에 있는 텃밭인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만들어갖고 실제로 쓰고 있어서 되게 예뻤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서면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가 딱 보여요. 여기부터는 텃밭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경계가 흐리멍텅하면 어디부터가 텃밭이고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근데 텃밭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공동체 텃밭 안에서의 뭔가 행동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경계가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디자인 매뉴얼에서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계는 낮은 울타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울타리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돌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허브밭이 될 수도 있고, 그 경계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는 뭐가 없냐면 생태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똥을 받아서 다시 텔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터부시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텃밭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배출하는 것들도 전부 다 순환시켜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 생태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 또 이제 공동체 텃밭 중에 한쪽 구역을 어린이 교육을 위한 텃밭으로 별도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작년에 이거를 기금을 모아갖고 조성을 했대요. 애들 텃밭에 대해서 무슨 기금까지 마련하나 그랬죠. 그냥 요 정도 공간을 활용해갖고 여기는 애들 텃밭이야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금을 모아갖고 새롭게 조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아이들의 교육에 맞춰서 다양한 체험, 그 다음에 그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좀 특이했고요. 이것도 텃밭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시설인 거죠. 여기 화장실도 있고 뒤에 보면 용기구 창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나와요. 이 공동체 텃밭 회원들이 여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2002년인가 그때 만든 이제 설계도인데 회원들이 이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직접 한 거예요. 디자인 설계사를 고용해서 의견을 막 반영을 해갖고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을 한 대로 한 4년 동안인가 4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직접 조성을 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여기 막 있어요. 땅 파는 사진 막 이렇게 콘크리트 막 붓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 장소 자체가 사실 그런 이제 역사성을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 공유 텃밭, 공유 정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공동체 텃밭이거든요. 곳곳에 비어있는 짜투리 공간을 공유 정원으로 만들겠다. 그 자르당 빠딸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파리시가 그런 것들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투리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로 가꾸는 이렇게 정원 공간이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으로 막 쓰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없었느냐? 그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환경 문제라든가 그 공동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 훨씬 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노르웨이 오슬로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텃밭들이 있고 영국에 이걸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었나요? 인크레더블 리더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희 올해 인천도시농원대 그 총회 때 상영을 전체 상영을 했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환경의 문제나 기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상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하냐면 되게 암울한 미래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다 그거예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그죠? 또 망해갖고 요번에 넷플릭스인가 어디 나온 거 보니까 택배기사 보셨어요? 환경이 다 망해갖고 지하에 들어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만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대안적인 활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대안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농업에서 보면 이런 활동들도 있고 뭐 퍼머컬처 활동도 있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갔을 때 더 이렇게 뭔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더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더 풍요로운 삶을 상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 되려면 지역의 공동체가 달라져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 저도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따자면 그 지자체장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결국엔 불법으로 막 하고 있었던 건데 만나보니까 되게 좋은 의지로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제목 보셨어요?
결국에 그 지역에서는 공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용을 해요. 예,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인크레더블 리더블이 이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영국 전역에 막 몇천 개가 퍼지고요. 이걸 따라해서 전 지구적으로도 이 활동을 따라하는 데가 되게 많아집니다. 마치 이제 전환마을 운동이랑 비슷하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전환마을 운동도 보면 어디에 기반했냐 하면 실제로는 퍼머컬처 활동가들이 기반이 돼서 시작을 해요. 네, 퍼머컬처 활동가들이 기본적인 텃밭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농부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가 기본이 돼서 에너지도 전환시키고 경제도 전환시키고, 근데 결국에 그거는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들이 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관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관계망 안에서 새로운 뭔가 시도도 생기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거 안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쵸?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아까 계속 보여줬던 그 지붕 이렇게 생긴 이 텃밭인데요. 이 텃밭은 74년도에 생겼다가 92년도인가 시에서 텃밭이 있는 공간을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텃밭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이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골프장을 만들 때 텃밭 1에이커를 별도로 떼줘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시위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갖고 시의회에 청원을 해요. 시의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엔 텃밭을 옮기긴 했지만 이 지금 옮긴 텃밭으로 옮기고 여기 이 옆에는 골프장이 됐죠. 엄청 넓어. 여기가 이제 뭐냐면 바다를 메워갖고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렇게 기다리던 땅에다가 텃밭이 생겼던 건데 이게 이제 옮겨온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옮기고 나서 골프장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한 번 또 옮겨요. 네,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인터베이 피패치 3라고 표현을 하는데, 옮기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시농부들이 농사짓던 흙을 다 같이 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네,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 도시농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퇴비관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긴 양공장이 있고 이런 데도 퇴비관이 있는데, 여기 큰 퇴비관 보이세요? 예, 주차장에 큰 퇴비관도 있는데 여기서 뭘 했었냐면, 9.11 테러가 있을 때 시애틀에도 이렇게 그 헌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장미들이 모여있는 한 100만 송이 정도가 모였대요. 그걸 가지고 다 어차피 그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가지고 와갖고 여기서 퇴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100만 송이 장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잘 퇴비를 만들어서 그 뉴욕에 있는 그 피해 지역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으로 보내줘요. 비행기를 태워서. 네.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149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되게 오래된 회원이 이제 거기를 대표라고 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어쨌든 이게 다 그 텃밭의 경관들입니다. 네. 이런 텃밭이 동네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밴쿠버는 어디도 있냐면 다운타운 사거리에 이 빈 땅에 또 텃밭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구경을 하거나 사진 찍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명을 만나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할머니였어요. 네. 근데 자기는 이민 온 지 2년 됐는데 1년 전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텃밭이 있더래요. 이메일 주소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나서 전화가 와서 여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인터뷰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이 텃밭을 구경하고 나니까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건 높은 데서 찍었잖아요. 이 찍은 그 공간에 옥상인데 옥상에 이렇게 호박 이파리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텃밭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병원 옥상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여기도 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민단체가 YW였나? 여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냥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개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 근데 이 미국이나 여기 캐나다잖아요. 미국인 가이드랑 같이 갔었는데 미국은 이게 절대 불가능하대요. 병원을 그냥 개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캐나다 문화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캐나다에 병원에 놀고 있는 공간을 텃밭으로 할애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뭘 하기로 했냐면 인천시가 갑자기 주민참여 예산으로 텃밭을 만들자고 해갖고 가보니까 송도 한가운데 비어있는 병원 부지예요. 영리병원 부지인데 거기가 계속 오랫동안 놀고 있으니 주민 민원이 생긴대요. 실제 가보니까 무단 경작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보기도 경관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땅 주인한테 송도개발 유한회사라고 하는 땅 주인한테 계속 민원을 넣는 거죠. 여기 무단 경작하지 말게 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꾸며봐라 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인천시의 과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 공간이 있으니 주민참여 예산을 이용하자 라고 해갖고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계획서를 써갖고 올려갖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시작한 게 이 이음텃밭, 송도 이음텃밭이라고 하는 곳인데 올해 3년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간판이 되게 크거든요. 이 간판뿐만 아니라 이런 간판이 한 대여섯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 무단 경작 금지 이게 진짜 엄청 크게 몇 미터짜리더라? 4미터? 막 이렇게 되는 간판이 있어서 그거 무단 경작을 떼어내고 이제 생태순환 이음텃밭 이거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냥 갈 때만 조금 자라고 있던 그런 공간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텃밭을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송도 이음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듯이 그냥 추첨하고 농사만 짓게 하는 공간으로 그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텃밭을 하자라고 해갖고 많이 이제 사례를 들었던 시애틀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냐면 참여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죠? 오랫동안 하고 싶으면서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약속을 해줍니다. 2년 정도 사업을 예상하고 시작을 한 거여서 그걸 약속해주고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필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규정을 지키는 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참여권을 주겠다. 근데 그 규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연간 몇 시간 이상의 자원활동을 해야 된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월 1시간 이상의 자원활동이었어요. 그래서 매월 자원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 그걸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첫해했던 인원 중에 거의 한 80%가 살아남았어요. 물론 마지막에 11월 달에 처음부터 채우려고 이러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막 불만이 많을 것 같잖아요.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나는 그냥 농사만 지으려고 왔는데 이런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이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갖고 그게 이제 막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자원활동을 하다 보면 도시농업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배워요, 농사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동가들이 배치가 돼서 농부학교 과정을 1년 내내 입으로 떠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1년이 아니라 한 7, 8개월 만에 1년차 참여해갖고 살아남은 분들은 2년차가 됐잖아요. 2년차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근데 2년차 때 시에서 워낙 첫 해에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신청이 별로 없었는데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첫 해에는 선착순을 끊었거든요. 2분 몇십 초 만에 마감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 막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신청도 못하게 되어 있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가 너무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게 많으니까 더 늘리자라고 해갖고 더 구획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한 참여자 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신입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인원도 많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운영할 수 있었던 거는 2년차 참여자들이 다 분위기를 잡아줬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봄에 엄청나게 가물었거든요. 엄청나게 가물었는데 이 텃밭은 뭐가 없냐 하면 물론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없냐 하면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가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걸로 설계한 거예요. 이게 쉼터가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이런 세트로. 그럼 여기 지붕에서 받은 빗물을 이용해서 하자. 제가 그렇게 설계했어요. 여기 이제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를 설치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여기 이제 배수로를 파야 되잖아요. 수로를 파면서 중간중간 둔벙을 만들어놨어요. 둔벙에서 이렇게 쓰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둘째 해에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실제 작년에 가뭄이 겨울부터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웅덩이도 다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뭄에 왜 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농촌에서는 실제 그러거든요. 인심이 막 되게 팍팍해지고 이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막 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잠재워줬던 게 1년차 참여자들입니다. 1년차 참여자들이 요 활동가들, 도시농업 전문가들하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예를 들면 도시농업 활동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원래 물론 처음에 필수 교육할 때 그런 얘기 다 하죠. 여기는 수도도 불편할 것이고 모든 게 불편할 것이고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만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지만 어쨌든 불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요. 저쪽에 멀리 웅덩이가 큰 게 있으니 일단 저기를 이용하세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갖고 수레 끌고 가갖고 가져오긴 했는데 거기도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퍼오기 시작했어요. 말통으로 또는 페트병으로 올 때마다. 물론 불만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잠재웠냐면 물을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쭉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잖아요. 다 겉흙만 젖고. 그리고 멀칭이 안 되어 있으면 더 빨리 마르고.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갖고 물을 효과적으로 주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땅 깊이까지 젖도록 이렇게 천천히 줘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효율적인 거다. 그리고 사실은 물 주는 시기가 물론 물 잘 주면 더 잘 자라긴 하지만 물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사람들 그냥 밭에 올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거든요. 사실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칭을 제대로 하고 물 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물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멀칭 재료가 필요하니까 시의 협조를 요청받아갖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를 벤 거라든가 낙엽을 벤 거를 여기다가 막 갖다 쌓아놓고 이게 생겼으니 이제 저걸 이렇게 갖다가 쓰세요. 멀칭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처음에 그냥 우리가 농부학교 하듯이 그냥 필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려주기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해본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물을 떠와갖고 집에서 떠와갖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제 여기 1년차 중에 이제 텃밭 운영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그래도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떠올 수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 기부통을 만들어 놓잖아. 그래서 마당에 딱 여기다가 실제로 이렇게 크지도 않죠. 뭐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 통을 갖다 놓고 여기 써놓죠. 물을 기부해 주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가뭄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마음이 풀리고 우리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수도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서 가뭄이 왔건 뭐건 뭐 물을 그냥 펑펑 쓰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멀칭을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정말 시급하게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체감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상황이 한 2개월, 3개월까지도 지속이 됐는데 시의 담당자한테 민원 한 통 안 갔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참여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활동가들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민원인으로서의 시에다가 직접 전화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의 그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도 되게 놀랐어요. 원래 주말농장 같은 거 구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민원 전화 엄청나게 오거든요. 뭐 분실이 됐네, 아니면 뭐가 불편하네, 풀이 있는데 왜 안 깎아주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텃밭 담당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고 그 담당 업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군데를 해봐도. 근데 여기 시에서 운영하는, 물론 우리가 위탁받아갖고 한 거죠. 이게 다 무당경작 금지 표말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니까 2년차 때 그래서 자리를 많이 잡고 2년차 참여자들도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참여를 많이 하면서 이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활동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네. 나눔할 수 있게끔 나눔 텃밭 만들어서 자원활동 시간에 그러니까 나눔 텃밭에 가갖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실제 수확한 거를 기부하는 것들도 같이 해보게 되니까 우리의 활동으로 기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자원활동을 되게 좋아해갖고 거의 매번 오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나눔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견학하고 체험도 굉장히 다양하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 텃밭에 오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네, 2년차 때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행사를 막 해보자라고 하는 게 생기면 이제 그런 판을 깔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거의 핵심에는 아무래도 이제 핵심 그룹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운영위를 꾸려서 운영위원 회의를 하면서 근데 회의가 중심이 아니라 회의를 물론 하긴 하는데 거의 매주 소통을 해요 이분들이. 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게 친해지면서 이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자 하는 것들을 그냥 다 하게끔 도와줬어요. 그 역할만 해줘도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과 실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3년차가 됐잖아요. 3년차 때 생긴 동아리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텃밭에서 참여자들이 실제로 그 참여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이 도시농업 전문가들은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그래서 뭐 텃밭 밴드에서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이런 사진들이 이런 활동을 했어요.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이세요? 사냥입니다. 사냥. 5월 말부터 사냥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데려오려고 한 달 전부터 기획을 해왔고 근데 이제 난관은 뭐겠어요? 사냥을 키우는데 토론회 할 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도시농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행정에서는 그냥 행정 편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시애틀이나 밴쿠버에서는 이 시애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커뮤니티 가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가든의 도시농부들이 어떤 일들을 74년부터 하고 있는지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가든이 필요하다. 꺼졌어요? 뭔가 알람이 뜨죠. 네.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시의 정책적인 큰 방향 안에서 도시농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동체 텃밭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들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다 돼갖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